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흐렸던 어제와 달리 오늘은 맑은 날씨 속에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경북 동해안은 엿새째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오늘 밤까지 바람도 강하겠습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은 낮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포항의 한낮 기온은 30도까지 오르면서 예년 이맘때보다 10도가량이나 높겠는데요. 다만 일교차가 몹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가벼운 외투 챙겨 나가시기 바랍니다. 엿새째 건조특보가 내려져 있는 경북 동해안은 오늘 밤까지 바람도 강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영덕과 울진, 울릉도와 독도에는 강풍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경북 동해안에는 대형 산불주의보까지 발령됐습니다. 최대 초속 20m 이상의 돌풍이 부는 곳이 있으니까요. 불씨 관리 철저하게 해주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오늘 기온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6도에서 15도 분포로 어제 비가 내린 포항과 경주를 중심으로는 2도가량 낮게 시작하겠고요. 울진과 영덕은 어제보다 1도가량 높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26도에서 30도까지 오르면서 낮 기온은 어제보다 4도에서 10도가량이나 높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13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울릉도 19도, 독도 1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오후면 먼바다를 중심으로 풍랑특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대 2.5m까지 일겠습니다. 일요일에는 포항의 낮 기온이 29도까지 오르면서 덥게도 느껴지겠고요.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 사이에는 강풍을 동반한 많은 비가 내릴 예정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지난해 7월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신한울 1호기를 운영 허가하면서 경납 건물 내 수소 제거 장치의 성능이 안전한지 점검하라며 단서 조항을 달았습니다. 그런데 원자력연구원이 지난달 이 수소 제거 장치의 성능을 시험하는 과정에서 불이 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핵 환경단체들은 수소 제거 장치의 위험성이 명백히 드러났다며 이 장치가 설치된 국내 모든 원전의 가동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용일 기자입니다. 지난해 7월 신한울 1호기 운영을 허가하면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한국수력원자력 측에 중요한 단서 조항을 달았습니다. 원전에 설치된 수소 제거 장치 성능에 문제가 있고 폭발 가능성도 높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안전성을 확인해 보라고 조건을 단 것입니다. 이후 원자력연구원이 수소 제거 장치 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한 시험에 착수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수소 제거 장치 3차 시험 과정에서 화재가 발생했고 전선 등 일부 장비가 불타는 일이 벌어졌다며 반핵 환경단체들이 이 내용을 폭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수소 농도가 한 7% 넘어가는 상황에서 불이 나서 테스트는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사실상 불합격됐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또 무리하게 조건부 허가를 해줬던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책임을 지고 신한울 1호기의 운영 허가를 즉시 취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네, 신한울 1호기에 설치된 이 수소 제거 장치에 대한 조건을 달성하지 못했다고 보고요.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운영 허가를 취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반핵 환경단체들은 후쿠시마 핵사고 때도 다량의 수소가스가 발생해 폭발로 이어졌다며 수소 제거 장치가 설치된 모든 원전의 가동을 즉시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후쿠시마와 같은 중대 사고에서는 전혀 기능을 하지 못하는 오히려 폭발 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전량 철거하라고 저희들이 요구. 작은 불씨라도 원자로 경납 건물 안에서 발화 현상이 발생할 경우 화재와 폭발, 방사능 누출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국내 원전 수소 제거 장치의 안전성 논란은 이미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습니다. 독일 가서 테스트를 했을 때 이게 비산됐잖아요. 불꽃이 비산되는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가 클리어되지 않고 지금까지 계속 밀어붙이고 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이에 대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연구원의 수소 제거 장치 최종 시험 결과 보고서가 아직 제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험 과정에서 발생한 세부 사항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혁일입니다. 경북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어제 0시 기준 5,661명이 발생했습니다. 시군별 신규 확진자 수는 포항 1,148명, 경주 410명, 울진 101명, 영덕 59명, 울릉 24명입니다. 경북에서는 신규 확진자 수가 8일 연속 10,000명 아래를 기록했고 중증 환자 전담치료 병상 가동률은 44.6%입니다.
어제 환경단체가 포스코를 상대로 탄소 중립 이행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포항환경운동연합은 포항시청 광장에서 캠페인을 열고 이미 국내에서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기업인 포스코가 석탄 화력발전소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는 탄소 중립을 역행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단체는 포스코의 2050 탄소 중립 선언 실효성에 의구심이 생긴다며 포스코는 구체적인 이행 계획과 성과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합당하기로 합의하면서 국민의힘 경북도당이 오늘까지 국민의당 소속 후보를 대상으로 지방선거 공천 추가 신청을 받습니다. 23일부터는 서류와 면접 심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당초 이르면 오늘로 예상됐던 기초단체장에 대한 단수 후보, 경선 후보 발표도 더 늦어져 다음 주쯤 나올 걸로 보입니다.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취업시장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장애인 의무 고용 제도가 도입된 지 31년이 흘렀지만 차별은 여전합니다. 의무 고용 대상인 정부나 지자체,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을 통틀어 의무 고용률이 가장 낮은 곳은 어딜까요? 바로 전국 17개 교육청입니다. 장애인 교사를 찾아볼 수 없는 현실을 윤소영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안동 성희여고 2학년 교실. 초등학생 때부터 지금까지 장애인 교사를 만나본 학생이 얼마나 되는지 물었습니다. 고등학교까지 올라오면서 혹시 장애를 가진 선생님을 만나 뵌 적이 있나요? 있다면 손 한번 들어볼까요? 아무도 없는 것 같네요. 장애를 가진 선생님을 만나보는 경험은 없었던 것 같아요. 친구들 얘기를 들어봐도 없었던 것 같고. 지난해 기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전체 근로자 비중의 3.4%는 장애인을 채용해야 하지만 경북교육청은 장애인 교사 정원 19,020명 중 3분의 1도 채우지 못했습니다. 장애인 의무고용 대상인 정부나 지자체, 공공기관, 심지어 민간기업과 비교해도 가장 낮습니다.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아 경북교육청이 낸 부담금은 2년간 57억 원. 교육청은 사범대에 장애인 대학생 자체가 없어 임용고사를 통과한 장애인 예비교원이 거의 없다고 말합니다. 매년 신규 교원을 채용할 때 이제 의무 교육률의 2배 정도를 공고하고 있는데 신청 인원이 적고 또 교육대학이나 또 사범대학을 졸업하는 장애인 예비 교원 수가 적어서 현재 안동대와 경북대, 영남대 사범대 재학생 3천여 명 가운데 장애인 학생은 단 3명뿐. 안동대와 경북대 사범대는 장애인 전형을 따로 운영하고 있지만 단 1개 학과에서만 모집하고 영남대는 장애인 전형이 아예 없습니다. 농어촌이나 이런 것들은 학생들을 모집하는 게 법으로 정해져 있거든요. 근데 장애인 부분은 공고사항인 걸로 알고. 교육부는 3년마다 전국 대학교를 대상으로 장애인 학생 교육 복지 지원 실태를 평가하고 있지만 대학이 낮은 등급을 받아도 별다른 제재나 지원은 없습니다. 좀 더 큰 인센티브를 주든지 해서 유인책을 좀 많이 마련하는 게 장애 학생들이 학교에서 대학에서 공부할 때도 어려움을 좀 느끼지 못할 정도로 좀 공부하는 데 부족함 없게 도와줄 수 있는 지원 체계도 좀. 더 많은 장애인 교사가 교단에 설 수 있도록 교육부와 대학 양기관이 입시 제도를 대폭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소영입니다. 최근 스마트폰의 데이팅, 소개팅 어플을 활용해 이성을 만나는 분들 있으실 텐데요. 남성이 여성인 것처럼 가입해서 3만여 명에게 교제비 명목으로 12억 원 상당을 가로챈 일당이 검찰에 붙잡혔습니다. 검찰이 이례적으로 사건 브리핑을 적극 자처하고 나섰는데 최근 전국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검수완박 논란을 의식한 거 아니냐는 말도 나옵니다. 김은혜 기자입니다. 이성과 대화할 수 있는 이른바 데이팅, 소개팅 어플. 한 어플은 남성이 여성에게 말을 걸 때마다 여성이 정한 포인트가 지급되고 여성 가입자는 이렇게 모인 포인트를 환전할 수 있습니다. 검찰은 이런 특정 어플의 방식을 이용해 돈을 가로챈 일당을 붙잡았습니다. 검찰에 잡힌 이들은 사무실을 만들어 사장과 중간 관리책, 계좌 모집책과 직원으로 역할을 나눴습니다.
계좌 모집책이 확보한 여성 사진과 은행 계좌를 이용해 남성이 여성인 것처럼 가입한 뒤 남성들과 대화하면서 포인트를 모았습니다. 계속 교제할 것처럼 속인 뒤 교제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 내기도 했습니다. 휴대폰용 어플을 컴퓨터로 이용할 수 있도록 특정 소프트웨어를 컴퓨터에 설치를 하고 많은 창에서 최대한 많은 남성들에게 동시다발적으로 대화를 걸게 했습니다. 2019년 9월부터 최근까지 3만여 명으로부터 10억 4천만 원 상당의 포인트와 현금 1억 6,800만 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당초 이 사건은 계좌 모집책이었던 여성이 남성 가입자로부터 교제 비용으로 400만 원을 받아 챙긴 소액 사기로 송치가 됐습니다. 그러나 공범이 더 있을 것으로 본 검찰이 계좌 추적과 어플 운영업체를 압수수색하면서 조직적인 범행이 드러났습니다. 수사 기록을 검토하면서 증거관계에 대한 의구심 그리고 보안 수사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크로스 체킹을 하게 됐던 거고 이 사안의 특성상 그리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검찰에서 신속하게 직접 수사를 진행하게 됐었고 검찰은 남성 3명을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공범 14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다음 달부터 초중고와 특수학교 등 각급 학교 교육활동 대부분이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갑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다음 달 2일부터 방역 목적의 원격 수업은 원칙적으로 종료하고 확진으로 격리된 학생에게만 원격 수업을 비롯한 대체 수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수업 시간도 코로나19 발생 이전처럼 초등학교 40분, 중학교 45분, 고등학교 50분으로 하고 휴식 시간은 10분으로 하는 등 정상적으로 운영합니다. 같은 학급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더라도 고위험 기저질환자와 유증상자 위주로 접촉자 관리를 하고 모둠 활동과 토론 수업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학교 밖 체험 활동도 정상 운영하는데 수학여행 같은 숙박형은 방역 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전환하도록 했습니다. 교실의 개인 칸막이는 교육 활동에 따라 자율 결정하고 급식실의 칸막이와 지정 좌석제는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포항시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 보육 환경 조성을 위해 부모 모니터링단을 운영합니다. 부모 모니터링단은 부모와 보육보건 전문가가 어린이집의 급식, 위생, 안전관리 상황을 모니터링해 보육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구성됐습니다. 특히 어린이집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와 부모들에게 모니터링 결과도 공유할 계획입니다. 울진군은 주민들이 원하는 곳에서 다양한 강좌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마을평생 교육강좌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마을 주민 5명에서 10명이 모여 배우고 싶은 과목과 강사를 선정해 신청하면 울진군에서 강사료를 지원합니다. 신청 기간은 다음 달 2일까지며 강사 정보는 울진군 평생학습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구에서 코로나19와 관련해 10대 미만의 사망자가 처음 나왔습니다. 대구시에 따르면 19일 집에서 숨진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에 대해 119 구급대원이 신속 항원 검사를 하고 보건소가 PCR 검사를 한 결과 모두 양성으로 나왔습니다. 오늘은 낮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포항의 한낮 기온은 30도까지 오르면서 예년 이맘때보다 10도가량이나 높겠는데요. 다만 일교차가 몹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가벼운 외투 챙겨 나가시기 바랍니다. 엿새째 건조특보가 내려져 있는 경북 동해안은 오늘 밤까지 바람도 강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영덕과 울진, 울릉도와 독도에는 강풍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경북 동해안에는 대형 산불주의보까지 발령됐습니다. 최대 초속 20m 이상의 돌풍이 부는 곳이 있으니까요. 불씨 관리 철저하게 해주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오늘 기온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6도에서 15도 분포로 어제 비가 내린 포항과 경주를 중심으로는 2도가량 낮게 시작하겠고요. 울진과 영덕은 어제보다 1도가량 높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26도에서 30도까지 오르면서 낮 기온은 어제보다 4도에서 10도가량이나 높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13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울릉도 19도, 독도 1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오후면 먼바다를 중심으로 풍랑특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대 2.5m까지 일겠습니다.
일요일에는 포항의 낮 기온이 29도까지 오르면서 덥게도 느껴지겠고요.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 사이에는 강풍을 동반한 많은 비가 내릴 예정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